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이번에는 제2장, 1장을 마치고 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개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개론. 인트로덕션입니다. 소개입니다. 소개. 그래서 1장의 1절에서 구조동력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렇다면은 동적인 현상이란 것이, 동적인 해석이란 것이 정적인 해석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정적인 해석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정식을 풀어나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적인 방정식을 풀어왔는데 동적인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적인 형상, 즉 구조물의 응답,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다음 하중, 그러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물리량을 계측 혹은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떻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자료를 번역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를 1.4절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2장 구조동력학의 첫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2장, 이번에는 2장의 1절을 하겠습니다. 자유진동과 구조물의 동적 특성입니다. 자유진동과 구조물의 특성. 예. 그다음 제일 첫 번째는 자유도란 무엇인가? 자유진동이라 그랬는데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스러운 정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세부 절에서는 자유진동의 반대말인 자유의 반대말인 강제진동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자유진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조물의 성질 중에 하나인 감쇄는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바깥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주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들은 늙어서 죽게 된다. 감쇄.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죽느냐? 감쇄비, 감쇄되는 정도를 추정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감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예제와 그다음에 운동 방정식에 사용된 미분 방정식의 기본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력학 혹은 신호 처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인 매트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쿨롱 감쇄인 쿨롱이 누군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메가 값하고 각진동수하고 F 값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장 단자유도계의 1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장을 배우고 이제 2장에 들어왔습니다. 자유스러운 정도가 있고요. 이건 계라는 것은 시스템이란 뜻입니다. 어떤 것이 한, 한 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울려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시스템, 계라고 부릅니다. 계, 시스템의 뜻입니다. 단이란 것은 하나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다, 많을 다자 쓰고요. 그러면은 1절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이해를 제일 처음에 기본인데 저는 이제 워낙 많이 이거를 평생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요.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무리하지 말고 어려운 것이 자기 몸에 녹아 들어가려면은 얼음이 녹듯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러 강제로 막 녹이려고 막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얼음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 얼음에 있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길 바랍니다. 1절, 2장 1절, 이번 시간에는 2장 1절에 대해서 할 텐데요. 자유진동과 구조물의 동적인 특성입니다. 진동이 있는데 밖에서 하중을 가해줘가지고 강제로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진동하는 것을 자유진동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하중이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하중이 가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떨릴 수가 있단 말이죠? 초기 변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하중이 안 가해지고 혼자서 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부가에서 혼자서 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물의 동적인 특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입니다. 먼저 자유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단어 처음에 소설책을 읽으려면은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재밌게 읽으려면요. 이 전공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몇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스러운 정도입니다. 자유스러운 정도, 정도를 도자를 디그리라고 부르고요. 자유스럽다라는 것을 freedom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자유스러운 정도. 예, 요즘 일본 사람들이 민도라는 말을 쓰죠. 예, 국민의 어떤 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degrees 혹은 degree of freedom을 약자로 DOF라고 부르고요. 예, 구조물이 자유스러운 정도를 뜻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체에 이제 질점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질점. 질점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질점이란 것은 밑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점이란 것은 질량이 모여 있는 점이라고 해서 파티클이라 부르고요. 질량이 모여 있는 점, 머티리얼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절점이란 것입니다. 마디란 뜻이죠. 마디, 절점, 조인트 혹은 노덜 포인트라고 합니다. 물체끼리 서로 간에 붙어 있거나 고정되거나 이어진 부분, 마디, 대나무 마디들을 가지고 절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마디가 졌잖아요. 마디들을 가지고 절점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점이란 것은 질량이 뭉쳐져 있는 점, 질량, 지구상에 있는 날아다니지 않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게를 가지고 질량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걸 질량이라 합니다. 예, 지구상에 있는 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지구에 못 박혀 있는 모든 것들은 질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량을 하나의 점으로 나타낸 거, 사람도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앞뒤 운동만 하고 있다. 앞뒤 운동. 그러면 1자유도 혹은 운동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 정도는 2자유도라고 부른다. 거기 하늘로도 뛸 수 있다. 라고 하면 3자유도 합니다.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다. 1자유도. 앞뒤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2자유도. 그러니까 평면에서만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늘로도 움직일 수 있다. 뛸 수도 있다. 3자유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옆으로 구를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 X축이라 그러면은 구를 수도 있다. 예. 구르는 자유도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4자유도. 그 다음에 옆으로도 구를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위로도 제자리에서도 뱅글뱅글 돌 수가 있다. 6자유도. 그러니까 자기가 기능, 움직일 수 있는 자유스러운 정도가 하나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자유도가 추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배가 있으면 배가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1자유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2자유도. 옆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sway라고 부르고요.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을 가지고 surge,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heave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이만 가지고 있다. 변이만 가지고 있다. 운동, 즉 이동 성분만 가지고 있다. X, Y, Z 방향으로 하면 3자유도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도는 것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6자유도입니다. 도는 것들을 X 방향으로 도는 것을 roll, 이렇게 이제 조선공학과 혹은 기계공학과의 항공기 같은 경우 이렇게 이름을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뭐 이 단어를 처음부터 알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X 방향으로 움직인다, displacement X, Y 방향으로 움직인다, displacement 위치란 얘기, 변이란 얘기죠. Y,
Z 방향 디스플레이먼트 G, X축에 대해서 돌아다닌다.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그래서 6자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의 자유도를 다 고려하다 보면 운동을 좀 더 엄밀하게 제대로 고려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한두 개 정도, 왜냐하면 6개 사람의 운동을 뭐 표현하고자 할 때 이 6가지 운동을 다 할 수 있어,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운동을 6자유도가 아니라 한 개 자유도로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도를 설정하는 걸 가지고 이상화 시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화, 아이디얼, 이 세상이 아닌 게 아이디얼하게 만든다. 아이디얼하게,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은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우리가 실질적인 구조물은 상당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구조물을 몇 개의 자유도로 간략하게 나타내는 것을 이상화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한다. 컴퓨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어떻게 생긴 물탱크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물탱크가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 다리 4개로 지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2차원적으로 평면에서 봤으니까 다리가 2개뿐이 안 보이고요. 이렇게 물탱크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란 것은 보통 옆으로 흔들리는 거고요.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땅이 아래 위로 흔들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진 해석을 할 때 이것을 대충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자 한다면은 지진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것만 고려합니다. 옆으로 움직이는 운동. 그래서 이 물통이 옆으로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고요. 즉, 이 물통은 옆으로만 움직인다. 왜냐하면 물론 아래 위로도 움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진에 의해서 옆으로 움직이는 형상, 변형 형상을 다음과 같은 변형 형상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옆으로만 움직인다. 1자유도로 가정, 1자유도로 이상화, 1자유도로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혹은 교통진동인 경우에 거기 차량이 옆에서 지나가게 되면은 울려가지고 아래 위로 올리거든요. 할 때 이 물탱크가 아래 위로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래 위로 변이가 생기잖아요. 그것만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1자유도, 수직 방향의 1자유도로만 가정할 수 있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정밀하게 고려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둘 다 이 자유도로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를 모델링,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조물을 수평 방향으로 지진의 경우에 1자유도로 이상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1자유도로 이상화를 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학이란 것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학문이니까요. 그리고 교통하중이라든가 발파하중인 경우에 수직 1자유도로 이 물탱크를 이상화시킬 수도 충분하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정밀한 걸 원한다, 엄청나게 정밀한 걸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밀한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한 개의 자유도를 갖는 구조물을 단자유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평방향 단자유도계, 수직방향 단자유도계. 하지만은 2개 이상의 자유도를 갖는 구조물을 가지고 다자유도 시스템, 개를 가지고 시스템이 아니니까 다자유도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egree of freedom에 싱글자를 붙여가지고 SDOF, single degree of freedom이라고 부르고요. freedom system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말 상응되는 말은 multi degree of freedom system입니다. 다자유도계입니다. 2개 이상의 자유도를 갖는 걸 가지고 MDOF, 멀티 혹은 멀티플
degrees of freedom입니다. 실질적인 구조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딩과 교량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조물이죠. 물론 조선에 쓰는 배라든가 자동차도 같은 구조물이긴 하지만은 지금 구조동력화 우리가 주로 건설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것은 빌딩과 교량입니다. 실질적인 빌딩과 교량은 무수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빌딩과 교량을 다한 것 같이 라고 합시다. 이렇게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과 건물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 어떤 하중이 작용하느냐, 혹은 어떤 수직 하중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형 형상이 달라질 겁니다. 좀 전에 지진일 수도 있고, 혹은 교통 하중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걸 단순하게 좀 전에 물탱크처럼 일자유도로 하기에는 너무 지금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층별로 하나의 질량을 가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1층에 2층의 슬래브, 2층, 3층, 4층, 4층의 지붕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이네요. 5층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물의 형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각 요 질량에다가 자유도 하나를 부여하고요. 요 그 2층 지붕 쪽에 자유도를 하나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3층에다가 혹은 4층에다가 5층에다가 이렇게 자유도를 각각 하나씩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자유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실질적인 층별로 자유도를 하나씩 구분했고요. 근데 5자유도를 풀기엔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이거를 간단하게 1자유도로 나타내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형상을 가지고 이 끝단에서의 변이값만 U1이라고 했습니다. U1. U1이라고 한 다음에 U1이 크게 변하냐 작으냐 변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 하나만 가지고 구조물의 형상을 요 형상에다 곱하기 U1으로 나타내 가지고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록 1자유도이지만은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층별 위치를 가지고 자유도를 나타내지 않고 이러한 형상에다가 그냥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보통 파이라고 부른대요. 파이에다가 u 값을 곱해 가지고 이 구조물의 변형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1자유도, 하나의 자유도, 단 자유도로 구조물의 형상을 얼추 비슷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좌표계를 일반 좌표계, 우리가 이런 좌표계를 자연 좌표계 혹은 물리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을 이상화시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자유도, 물리 좌표계를 써 오자유도 혹은 일반 좌표계를 써가지고 1자유도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천천히. 교량도 마찬가지로 구조물을 이렇게 5개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각각의 구조물 해당되는 무게들을 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5개의 자유도로 물리좌표계, 자연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고 요거를 요런 형상으로 계속 움직인다 해서 요런 형상에다가 W3 그러니까 X축을 U라 그러고요. Y축의 변이를 V, Z축의 변이를 W라고 했을 때 이렇게 W 쪽의 변이를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다. 일반 좌표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입니다. 1절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은 처음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못 이해해도 좋으니까 자꾸 반복하는 것이 한꺼번에 마스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